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입술이 닿았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치매 남편을 간병하는 그녀. 아내를 잃고 홀로 사는 나. 당신이 없으면 전 못 견뎌요. 비 오는 밤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재회는 금지된 감정으로 번졌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여기 있잖아요. 황혼의 끝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뜨거운 고백.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비가 내리던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말을 걸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퇴근길 지하철은 늘 그렇듯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 안에서 유독 혼자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밑에 무릉덩이가 네온 사인을 반사하며 흔들렸습니다. 그때 작은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카엘이라는 간판이 붙은 오래되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주황빛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고 커피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손님은 몇 명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였습니다. 내 첫사랑이자 25살 여름에 헤어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가늘어진 입술, 어깨를 감싼 낡은 카디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맑고 슬프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눈빛. 그녀도 나를 알아봤습니다. 태준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빈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몇 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그냥 살았어요. 당신은요? 저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우리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태준이라는 이름으로 60년을 살았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했고 정년퇴직 후엔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해외에 나가 살았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방이 나를 반겼고 저녁이면 술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윤미를 다시 만난 순간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그리움이었고 후회였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였습니다. 남편분은 잘 계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에 계세요. 치매가 와서요. 이제 저를 못 알아봐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함께한 시간도 결국 흐릿해져 가는 것.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 헤어졌는지, 그 후 어떻게 살았는지, 후회는 없었는지. 그런 질문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네요.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종이를 찢어내게 건넸습니다. 나는 그걸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카디건을 여미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돌아서서 나를 봤습니다. 태준 씨. 네. 그때 미안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그녀의 뒷모습이 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끝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감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감정이 지금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손,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건넨 말. 그때 미안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엇이 미안했던 걸까요? 헤어졌던 건? 연락하지 않았던 건? 아니면 서로를 잊으려 애썼던 그 모든 시간?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잔에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그녀가 준 종이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본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그 번호를 들여다봤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너무 가볍고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윤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네, 윤미 씨.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요? 지금. 가능하세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 카페요. 지난번 그곳에서.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뵙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미 늙어버린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다시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창가였습니다. 그녀 앞에는 커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였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커피잔 테두리를 쓸어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 씨,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못 알아봐요. 매일 병원에 가지만 그 사람은 저를 낯선 사람처럼 봐요. 아들은 외국에 있고 딸은 자기 가족 챙기기 바빠요.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런데 태준 씨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서도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내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아내가 죽고 아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아요. 아침엔 혼자 밥 먹고 저녁엔 혼자 술 마시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윤미 씨를 보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스운 나이지만 심장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가 나를 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너무 늦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녀가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내 손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얘기도 했고 현재 얘기도 했습니다. 윤미는 병원 일정 사이로 시간을 냈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기에 언제든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카페에서의 시간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우리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낙엽을 밟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내 팔에 스쳤습니다. 나는 그 감촉에 온 신경이 집중됐습니다. 영화관에도 갔습니다. 어두운 상영관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나는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쳤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고 카페에는 우리만 남았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윤미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비는 거세게 내렸습니다. 그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타면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냥 제 집에서 잠시 비를 피하시죠. 말이 끝나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봤습니다. 나도 그녀를 봤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안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 문을 넘어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럴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빗속을 걸었습니다.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며 어깨를 맞댔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 집까지 오는 내내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되돌리고 싶지 않다는 것을. 문을 닫는 순간 세상의 소음이 멎었습니다.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젖은 카디건이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건, 가져올게요. 나는 욕실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건을 꺼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예순의 남자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윤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요. 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녀가 받아 머리를 닦았습니다. 물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수건을 내리고 나를 봤습니다. 태준 씨. 네. 저희.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는 않아요.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저도요. 나는 커피를 끓였습니다. 부엌에서 컵을 꺼내고 물을 끓이고 원두를 갈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윤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커피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테이블에 잔을 놓았습니다.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그 거리가 너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술에 김이 스쳤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제 남편도 커피를 좋아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내려줬죠. 근데 이제는 그 사람 제 얼굴도 기억 못해요.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제 이름도 아이들 이름도. 가끔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녀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날 기억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왜 이렇게 매달리는 걸까? 윤미 씨. 근데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게 제 의무니까. 아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런데 태준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제가 나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윤미로.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전 그냥 껍데기였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당신을 보고 제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이기적인 걸까요? 이렇게 당신을 만나는 게 저도 똑같이 이기적이에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어느새 그녀의 손이 내 손 위에 놓였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우리의 손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뭐가요? 이 감정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저도 무서워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도망칠 수도 없잖아요. 그녀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 속에 그리움과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 씨.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도 움직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았습니다. 깃털처럼 가볍게 스치듯이.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성이, 도덕이, 나이가, 모든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윤미의 몸이 떨렸습니다. 나도 떨렸습니다. 우리는 예순이 넘은 나이에 처음 사랑에 빠진 10대처럼 서툴렀습니다. 손은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고 숨은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뜨거웠습니다. 손이 내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오래된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방으로.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늙어버린 몸을, 그 모든 세월의 흔적을. 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윤미 씨. 그냥 윤미라고 불러요. 윤미. 네, 태준 씨.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오래 참았던 것 같아서. 저도요.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날 밤 비는 새벽까지 내렸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느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숨소리와 심장 소리와 떨림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창문 틈새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 윤미가 누워 있었습니다. 고요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만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무엇을 한 걸까요?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미가 눈을 떴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잤어요? 조금요. 당신은? 저도요. 그녀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후회돼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요. 그녀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윤미는 병원에 들르고 오는 길에 내게 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때로는 오후에, 때로는 저녁에.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그리움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매번 헤어질 때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남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윤미가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있잖아요. 비록 날 기억 못해도 그래도 내 남편이에요. 알아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죽은 아내한테 미안해요. 그런데 왜 멈추지 못할까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계속 만났습니다. 죄책감을 안고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윤미가 울면서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내 품에 안겼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오늘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당신 누구야 그러면서요.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낯선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병 때문이에요. 알아요. 근데 너무 아파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태준 씨, 저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남편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전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윤미. 근데 당신이 없으면 전 못 견뎌요. 당신이 있어야 숨 쉴 수 있어요. 그녀가 내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미는 내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도덕의 잣대로 우리는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이 거짓인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윤미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나도 행복했고, 그녀가 울면 나도 슬펐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올 것입니다. 윤미는 남편 곁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미가 눈을 떴습니다.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 씨. 응.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받아줘서요. 이런 저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뭐가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요. 우리는 손을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태준 씨. 응. 우리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가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이 있으니까.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커피를 내렸고 윤미는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졌습니다. 맛있어요. 윤미가 웃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랑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저도요.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윤미가 설거지를 하고 나는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내 팔에 스쳤습니다.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윤미가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밥 먹고 그냥 평범하게. 그러게요. 나도 그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에겐 각자의 삶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건 잠시 빌린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윤미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나를 봤습니다. 또 올게요. 언제든지요. 태준 씨. 응. 당신 덕분에 전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 해도 전 후회 안 해요. 당신을 만난 거. 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나도요. 절대 후회 안 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미가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온기가 여전히 집안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윤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나는 잠에서 깼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준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났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병원이요. 지금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와 있어요. 지금은 아내로 있어야 해요. 윤미. 미안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을 보내고 혼자 남았을 그녀를 상상했습니다.
슬플까요? 안도할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울까요? 나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가 올까봐. 하지만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문 앞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그녀를 봤습니다. 윤미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가가 퀭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 끝났어요. 힘드셨겠어요.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그녀가 창밖을 봤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았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으니까요. 몸만 남아 있었을 뿐이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태준 씨가 미안할 일은 없어요. 그녀가 나를 봤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미는 남편과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았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나는 그저 들어줬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윤미가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딸이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근데 거절했어요. 손주들 키우는 거 도와주는 삶은 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럼 혼자 살 거예요. 제 집에서. 그녀가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당신 만나러 올게요. 괜찮아요? 언제든지요. 이제는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책감 없이요. 숨지 않고요. 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네. 많이요. 그녀가 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그녀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윤미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집을 비운 지 오래됐어요. 정리할 것도 많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엔 언제 볼까요? 글쎄요. 며칠 뒤에. 좋아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녀가 신발을 신으며 나를 봤습니다. 태준 씨. 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를 봤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지 않을까요?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천천히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윤미와 함께 공원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햇살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할래요?
윤미였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카페에서요. 1시간 후에. 알겠습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순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지고 늙고 머리도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눈빛만은 젊어 보였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여러 계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겨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얼어붙고 끝나가는 계절. 하지만 윤미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겨울 끝에도 다시 봄이 온다는 것을. 늦은 봄이지만 그래도 봄은 봄이라는 것을. 카페가 보였습니다. 창가에 윤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윤미가 웃으며 나를 맞았습니다. 오셨어요? 네.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간이. 그날 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흘렀습니다. 우리는 늙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다시 시작됐습니다. 황혼이 지고 어둠이 왔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